다문화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모지안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지역 순창군이요, 다문화 정책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순창은 도내 최초로 청소년 국악 오케스트라를 창설하기도 했고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다문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좋은 반향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순창군의 다문화 정책 대상 수상은요,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상인데요. 상을 받으신 순창군 분들 또 관계자분들 축하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는 더더욱 더 다양한 다문화 정책 프로그램들을 펼쳐주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 K-드라마, K-흥 등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농기구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농기구 호미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슬기로운 다문화 생활은요, 60년 넘게 전통 방식으로 쇠를 달궈서 전통 농기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김한일 야장을 만나보고요. 전통 방식으로 부안의 변산에서 농사와 시를 짓고 있다는 박형진 작가님을 설영애 씨가 만나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세월이 변하며 이제는 보기 어려워진 모습들. 하지만 옛것의 가치를 알기에 이 또한 기록하고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어머, 이게 다 뭐야? 세상에, 이걸 다 만든다고요? 그 소문에 듣던 대장간인가? 그렇습니다. 전주시 용무리 고개에서 명맥을 이어가는 대장간인데요. 단단하던 쇠붙이가 화덕의 열기와 대장장이의 손끝에서 고분고분 부드러워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 눈에는 너무 쉽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단단한 철을 자유자재로 막 나무 다루는 것보다 더 쉽게 다뤄보니까 이 철을. 이것을 제가 이제 15살부터 65년 됐어요. 65년. 그러니까 이 손님들 오시면 저를 다 알아요. 제가 유치원 다녔을 때 저희 집 옆에 대장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쇠를 달구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기도 하고 두드리는 모습도 지켜봤던 오늘 어렸을 때 기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15살 어린 나이에 처음 망치를 잡았던 김한일 야장. 고된 작업이 싫어 도망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한평생 대장장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다 한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전부 다 제가 만들죠. 하나하나?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어요. 요새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건 낫. 이걸 뭐 하지? 이게 제가 이거들은 이제 조선낫이라고 그래요. 조선낫. 조선낫. 나무 같은 걸 다 가지를 쳐줘야 하거든. 네. 이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갖다 그냥 쓰면 풀이 안 먹어버려. 미끄덩거려버려. 몇 번 해야 끊어져. 근데 여기서 가져가면 한 번에 끊어져버려, 풀이. 그가 만든 연장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은 꼭 그를 다시 찾는다는데요. 오랜 단골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괜찮은 게 부르집은 가져와. 부르집은. 힘을 못 준다. 지금은 괜찮아. 양심대로 해갖고 해줘야지. 괜히 그 돈 한 4, 5천 원 받겠다. 그걸 좋은 것을 또 없애버리면 안 되지.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나 연장을 만드는 방법 모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글거리는 화덕에서 달궈진 쇳덩이를 망치로 바쁘게 두드리는 김한일 야장.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부드럽게 모양을 잡아가는 쇳덩이. 동시에 쇳덩이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완성품 되고요, 완성품. 짠! 완성품입니다. 호미가 또 이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서도 많이 또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써보니까 좋거든요. 그러죠. 또 가격도 저렴하고 네. 부담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활 방식이 달라지며 하나둘 사라진 대장간.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도 무형문화재 야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힘이 드는 일인데 굳이 이 전통을 계속 이렇게
전통대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이 새 자체가 불을 달고 집으면요. 참 진짜 연해요. 참 재밌어. 그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연장을 만든다든가 연장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그 자체를 내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하고 내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움직이는 거예요. 전통을 지켜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서서히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 하지만 20여 년 전 막내 아들 창호 씨가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며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생각도 많이 들었고. 타오르는 불길만큼이나 열정 가득했던 20대의 창호 씨. 대를 이어 대장장이로 살며 어느덧 40대가 됐는데요. 여전히 아버지 김한일 야장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때리 옳지. 됐어. 그 안으로 또 붙여. 됐어. 과정을 받고 말겠어도 제가 고집부리고 한다고 나중에 제가 져가지고 그러면 후회 없이 네가 할래 했더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힘들 때는 많이 힘들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버지한테 기술을 완전히 전수받아서 직접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두드릴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쇠붙이처럼 대장장이 부자의 하루도 더욱 탄탄해집니다. 지금도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수라는 것이 그만큼 무궁무진한 거예요.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된 작업을 해오고 있고 나중에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아들까지 한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통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존경이 갑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우리의 농기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해서 부안까지 찾아왔는데요. 잘 찾아온 것 같네요. 부안에서 농사와 시를 짓는 박형진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제가 시인이라고 이제 알고 왔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선생님? 봄 되니까 예. 땅을 좀 갈아가지고 예. 파를 한두룩 심기 위해서 네. 지금 고르고 있어요, 흙을. 이건 소스랑이라고 하는 건데 소스랑이? 쇠스랑, 쇠스랑. 쇠로 만든 쇠스랑. 쇠스랑이 하는 일은 땅을 판파하는 게 고르는 일. 예. 돌 같은 거 이렇게 긁어낼 수 있으니까 돌이나 건불. 이건 괭이. 땅을 파헤치기가 좋잖아요, 이거는. 무게가 있고 두꺼우니까. 부안에서 나고 자란 그는 시를 짓기 훨씬 이전 10대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는데요. 한자 한자 꾹꾹 눌러담아 시를 쓰듯 직접 제 손으로 땅을 일굽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 야무져 보여요. 하시는 게 아이고. 어설퍼 보이지 한번. 않고. 그래요? 네, 안 어설퍼 보인대요. 안 어설퍼요. 세상에. 선생님, 지금 본 게 땅도 이렇게 넓은데 이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편리하자고 쓰는 기계가 이 농사 환경을 오염시키는, 돌고 돌아서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이제 지속 가능하지 못하지요, 그런 방법은. 농사마저 대규모 시스템화 되어가는 요즘 소규모 재래식 농사 방식을 고수하는 박형진 시인. 대장간에서 만들었던 호미를 이곳에서 보니 더 반가운데요. 세계인들이 이 작은 호미에 반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적고 또 단순하기는 해도 호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풀을 맬 때도 쓰죠. 그렇죠. 그죠? 땅을 팔 때도 써요, 이렇게. 괭이처럼. 네. 그리고 아까 소스랑처럼 땅을 고르는 데도 써요, 이렇게. 어찌 보면은 우리 농사 현장 중에 호미가 제일로 많이 쓰이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좁은 땅에서 많은 생산량을 내야 했으니 호미처럼 섬세한 도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전통 농기구의 매력을 세계인들도 알게 된 거죠. 오늘은 호미를 이용해 파를 심는데요. 저가상간 집을 짓는 내 고향 정든 땅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흘게 살리라. 감사합니다. 네, 아니, 신나서 맨날 신나요, 세상에. 농사짓듯 꾸준함으로 써온 그의 글들. 그중엔 농기구에 대한 책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땅과 자연, 또 농기구와 그것을 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좀 놀라웠던 사실이 그 연정에 관한 시 수필을 쓰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약 한 45년 정도 이렇게 예, 농사를 지어왔는데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 연장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연장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연장 창고. 이게 제가 1990년대에 밭에서 쓰던 쟁기예요. 저도 이거 중국에서 본 적은 있어요. 네. 밭에서. 네. 네. 이게 달거나 예. 또 이제 부러지거나 그러면은 대장간에 가지고 가가지고 새로 만들어 오거나 치어 오거나 고쳐 오거나 그랬죠. 사라져가는 전통을 글로 기록하는 박형진 시인. 이곳은 그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무슨 공간이에요? 옛날 농사 지으면서 썼던 연장들 네네. 모아놨으니까 이것도 좀 보시고 말 그대로 쉼터예요.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연장들로 채워진 공간. 이것은 뭘 할 때 쓰던 물건일까요? 작도는 봤는데 이렇게 끈 달린 건 처음 봐요, 이거. 그 사람의 체중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두질을 해서 많은 양의 풀을 썰 수 있어요. 이곳에선 예전 생활 모습을 체험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에겐 생소한 볏짚을 이용해 공예 체험을 하기도 한다고요. 농사와 연장에 대한 그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만드는 건 둥구미예요. 겹둥구미. 뭐 하는 데 써요, 이거는? 그릇. 집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장의 일종이죠. 네. 도구니까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썼어요. 점차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지워져가는 것들. 하지만 시인은 굳이 옛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옛것 속에는 우리 현대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들어있거든요, 거기.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옛것 속에서 자꾸 현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의 순리대로 농기구를 사용을 해서 정말 자연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또 많은 이렇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제가 또 배워야 할 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사라져가는 풍경이 되어버린 그 일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내 지켜가야 할 옛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 옛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닌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통로라는 것을 배웁니다. 기부자분께서 특별히 이제 전주와 또 그 완주 지역에 두 곳의 다문화 가족을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도로부터 지금 100세대를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100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선정위원회를 둬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어려운 분들, 또 그 중에서도 가족의 질병이 있다든지 또 다자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선을 저희가 했고요. 이분들께는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매달 그 생계비를 1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저는 남편 고등학생 고3, 고2, 중2, 초등학교 6학년 된 내면 어머니입니다. 조금 남편이 지금 아프니까 조금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돼요. 병원 다니세요? 네, 췌장암 4기. 그리고 조금 그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전달사를 받으니까 조금 갑작스럽죠. 한 걸음이라도 이렇게 조금 우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죠. 우리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 걸음 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기가 교통사고 때문에서이고 지금 몸이 너무 불편해요. 한쪽에 또 못 써요. 치료비에 되어서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는 아기가 건강히 좋게면 좋겠어요. 또 고향에 한 번 또 놀러 가고 싶어요. 오랫동안 못 갔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부를 해주시는 분에게는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기부 대상을 특별히 더 외로운 다문화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기부해 주신 우리 김달봉 씨는 또 한 차원 더 높여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많은 액수를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서 다문화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또 코로나19로 굉장히 삭막한 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되셨어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지금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김달봉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눔 지수가 올라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김달봉님처럼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지만은 저희가 생활 속에서 또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거든요. 이를테면 소액을 가지고 착한 가게라든지 착한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서 물론 이제 김달봉님께는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우리 도민 모두가 그런 착한 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익산 봉동 나들목 부근에 조성 중인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고속도로와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 부지를 쿠팡 주식회사가 선점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1,300억 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전북과 충남, 대전 일원을 맞는 물류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의 단일 물류창고로는 가장 큰 물류센터가 될 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7만 제곱미터 규모의 단층 건물로 물류센터가 예정돼 있습니다. 직접 고용 인원만 500명에 이르고 간접 고용을 포함하면 2,500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처럼 대규모로 가동하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공산품과 신선식품 보관이 가능한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지역의 제조업과 농식품 산업 마케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전라북도의 제품들, 소상공인들, 화물업계라든지 새로운 판매를 위한 업권이 형성될 것이다. 인근 익산에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된 완주 산업단지에 전자상거래 업체가 둥지를 틀면서 물류의 거점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호남권 최초로 조성되는 가야 역사관이 장수군 장계면 건립부지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94억 원이 투입되는 가야 역사관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호남권 가야 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실, 오픈형 수장고 등이 지상 2층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선조들의 역사를 담은 뜻깊은 장소가 될 것이며 가야 유적과 유물을 통해 지역 고대사를 재정립하여 문화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마이산 북부 상간회에 지난 사회적 경제 공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공유센터는 영농조합 등 7개 단체가 입주해 사무실 등을 나눠 쓰고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연대함으로써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공유센터의 가장 핵심입니다. 순창군이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8회 다문화 정책 대상을 받았습니다. 순창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문화 여성 시조 합창단을 창단하고 결혼 이주 원어민 강사 양성, 외국인과 다문화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안군이 과속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8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합니다. 부안군에는 과속 카메라가 68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2019년 대비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9% 감소했고 사망 건수도 56% 줄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까다롭고 난해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문화 가족분들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법률 홈닥터 정책이 있습니다. 생활 법률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인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